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연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시대적 모순, 즉 SNS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 공허하게 만드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수백, 수천 명의 팔로워와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좋아요 속에서 우리는 왜 문득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의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화면이 그 역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연결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내면의 공백이 깊어지는 현상.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인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험 그 자체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눈앞에 멋진 풍경이 펼쳐져도 맛있는 음식을 마주해도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이 순간을 어떻게 찍어서 공유할까 하는 쪽으로 향하죠. 현재를 즐기는 대신 미래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올리는 것이죠. 현재의 경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게 보일지, 어떻게 편집할지를 고민하는 일종의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콘텐츠가 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좋아요 수, 댓글, 조회수 같은 숫자로 끊임없이 심판받는 무대 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까요? 바로 다음 단계, 맥락이 완전히 제거된 무한 비교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하는 습관을 개인의 성격 문제나 약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SNS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SNS의 비교 구조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서 실패나 고된 노력의 과정은 철저히 삭제되고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결과물만 전시되죠. 게다가 알고리즘은 우리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비교를 멈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나만의 이야기, 그 과정에 담긴 노력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SNS의 비교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결과만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내면에 미치는 가장 깊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가치감의 기준점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시선, 즉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이 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질문, 나는 만족하는가? 이 질문이 점점 흐려지고 그 자리를 남들이 좋아할까라는 질문이 차지해버리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이 타인의 반응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SNS가 주는 인정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중독적이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제 받은 수많은 좋아요가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인정을 찾아 헤매는 굴레에 빠지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현재가 늘 미래에 받게 될 평가를 기다리는 대기실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분명히 지금을 살고 있는데 어딘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허함의 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해법은 단순히 SNS를 끊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SNS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죠.
SNS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이 중심을 굳건히 잡고 SNS를 그저 주변부의 도구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SNS를 하며 느끼는 공허함은 그냥 무시하고 덮어두어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자 질문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현상의 본질을 관통하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SNS는 분명 수많은 연결의 순간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편편적인 연결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 즉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충만감과 의미는 단편적인 순간들의 합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꿰뚫는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SNS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들처럼 살라고, 뒤처지지 말라고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조각들과 타인의 인정들,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